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당이 국회로 돌아오자마자 국회가 하루아침에 아사리판이 되어버렸네요. 네, 김남국 의원의 그 목소리 변화톤을 보면 그 21대 국회가 얼마나 험난할지가 느껴지죠. 처음에는 네 선배님 네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 이러다가 한 몇십 분 지나서 갑자기 뚜껑이 열려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뒤로 뒤집어집니다 하면서 소리를 빡 질러요. 아이고 초반이 이런데 나중에 어떨까. 근데 어저께 진짜 단연 그 언론의 꽃은 추미애였죠. 소설 쓰시네. 그 한마디로 야 기사가 진짜 수백 건이 나왔어요. 근데 정말 이 대부분의 기사의 제목들이요 너무나 악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의 이 언론이 이 민주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 추미애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 있어. 조국에 대해서도.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는 맛은 시어머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얄미워 죽겠는데 아무리 쳐도 죽지 않으니까 얄미워 죽겠는 거였어요. 그 감정 실린 그 기사들을 양산해내는 거예요. 앞뒤문에 다 자르고. 물론 추미애 장관은 그런 인간들한테 관심도 없겠죠. 그게 문제죠. 근데 지금 이 언론들이 이 추미애 말꼬리 표정 뭐 하나하나를 붙들고 계속 어그로를 끄는 걸 보면요. 딱 참여정부 때 유시민 괴롭힐 때랑 되게 비슷해요. 아이고 답답합니다. 네. 그저께 서울신문에서 특종이 하나 났잖아요. 비서의 인수인계 서류가 공개가 됐죠. 그때 이 노랑머리가 그 얘기를 하죠. 이 서류가 과연 피해자가 작성한 문서인지 대책위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어요. 설령 이게 진실이라 이게 피해자가 작성했다 하더라도 박원순이 요주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공식 서류에다가 딱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런 그 답변이 안 나오다가 오늘 이 노랑머리가 입장을 발표했어요. 인수인계 서류는 피해자가 작성한 게 맞다. 하지만 특별할 게 없는 문서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또 이 말을 해요. 이 문제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느냐 아니냐로 접근할 이유가 없다. 예, 얘네들이 2차 가해 피해자다움 성인지 감수성 이게 얘네들이 그 맞는 키잖아요. 난 분명히 얘가 이거를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제 예상에 딱 맞았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말 그대로 공식적인 인수인계 서류일 뿐이다. 왜 그 여자의 감수성이나 그 글을 쓸 당시의 마음은 하나도 고려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여자들한테.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 노랑머리의 이 대응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매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제가 이 고소인을 유령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유령이라고 얘기하죠. 보세요. 지난주에 비변 딱 나왔을 때 기자들이 딱 물어보니까 김재련이 그 자리를 피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나서 그 논란이 되고 나서 하루가 지나서 비서가 비밀번호 갖고 있는 게 뭐가 문제예요. 딱 한마디 하거든요. 구체적인 답이 없어요. 왜 갖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비서가 뭐가 문제죠? 예, 너무 모호하죠. 심플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똑같아요. 특별할 게 없는 문서예요. 피해자가 작성한 거 맞아요. 피해자다움 요구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하는데 하루 이상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도 없어요. 여러분, 이 고소인이 계속 주장한 바가 그 박원순 시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서 탄핵이 됐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도 않지만 얘네들도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되면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응을 안 해요. 그리고 대응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 대응도 굉장히 심플해요. 그리고 자꾸 물으면 2차 가해라고 하죠. 이제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왜 이 사람이 서류가 이 고소인이 작성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대책위한테 물어본다고 하죠? 대책위가 뭐죠? 대책위 안에 누가 있죠? 교회 목사나 어머니가 들어가 있나요? 이 대책위 안에 고소인이 들어가 있는 거 맞나요? 2019년 7월에 작성된 그 비인수인계 문서와 제가 오늘 고소장을 봤는데 이 고소장을 작성한 사람이 동일인 맞나요? 전혀 표현과 문장이 다른데? 완벽하게 다른 인격인데? 동일인 맞나요? 왜 모든 답변이 모호하죠? 왜 그리고 답변이 이렇게 심플하죠? 본인이 본인의 일을 진술하는 거라면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심플하고 모호할 수 있나요?
지금 이 고소인은 어디에 있죠? 이분은 지금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는 게 맞나요? 재직 중이라고 나오는데 휴직인지 뭔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지 모르죠. 기자들은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나요? 이분은 지금 어디 있죠? 이분은 지금 어디 있죠? 저는 이게 너무 의문이에요. 제가 볼 때 이 노랑머리랑 이 피해자는 직접 컨택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직접 컨택한다면 이렇게 모호한 답을 이렇게 늦게 줄 수가 없어요. 네, 오늘은 두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박원순 시장의 일이 있고 나서 그냥 메카시중 광풍이 불어요. 고소인이나 이 변호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은 그냥 방송에서 보고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표적이 돼요. 입장을 밝히라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서주현 검사였어요. 서주현 검사는 페이스북을 닫아버렸죠. 근데 오늘 서주현 검사의 입장이 나왔어요. 평소 여성 인권에 그 어떤 관심도 없던 이들이 뻔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누구 편인지 입을 열라 강요하는 것에 응할 의사도 의무도 없었다. 나는 슈퍼히어로도 투사도 아니고 정치인도 권력자도 아니다. 살아있는 한은 이런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리라는 생각에 숨이 막혀온다. 지켜야 할 법규를 지키며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예, 저는 이 서주현 검사의 그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서지현 검사의 말이 지극히 상식선에 있는 보통 여자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계속 강요하면서 그 답이 아니면 찍어버리겠어라고 하는 그 표적으로 서지현 검사는 삼은 거잖아요. 거기에 서지현 검사는 응하지 않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그냥 보통 편한 사람 아닌가요? 또 한 사람의 얘기를 해볼게요. 입장 표명을 요구받았던 그 민주당의 남인순 의원, 오늘 결국은 입장 표명을 했거든요. 최고위원회여서. 이분의 입장은 되게 복잡하죠. 이 사람이 보좌관이었던 문순영 젠더특보와 이 남인순 의원이 박원순 시장의 사망 직전에 통화했던 사람이에요. 불의에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박원순 시장의 피소 사실을 알린 인물의 후보군에 들어가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자기는 피소 사실을 몰랐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냐.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혹은 그런 지자체장은 앞으로 공천에서 배제하자. 그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그래서 자기는 젠더 이슈를 계속 민주당의 최우선 순위로 하고 싶었지만 계속 그게 밀렸다. 이번에도 30% 이상 여성 의원들 그 자리를 국무위원 자리를 요구했지만 안 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실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실천 안 한다. 이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 차기 지도부에 지명직 최고위원회 여성을 2명 이상 넣어라. 그 다음에 4급 이상 그 당직자, 여성 당직자가 10%밖에 안 되는데 여성을 골고루 뽑아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 박원순 시장의 이 일로 촉발된 이 미투 운동에서 이제는 여성이 정말 거의 권력투쟁으로 가고 있는 이게 너무 진짜 토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여성계의 데모라지만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문제에 대안이 여자를 더 많이 공천하고 최고위원회 여자를 2명 이상 심고 여성 당직자를 더 많이 뽑는 거라고 한다면은 진짜 이건 너무 심각한 거죠. 그 자리를 여자로 바꾸면 그 문제는 일어나지 않나요? 지금 꼴패미들이 벌이고 있는 이 폭력은 어떻게 할 건데? 이 파시즘은 어떻게 할 건데? 예, 진짜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여성주의는 이 사람한테 갇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의리나 형제애가 없는 거야. 동지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근데 이런 사람이 정치를 들먹이고 여성주의를 들먹으면서 이제는 한다라는 짓이 최고위원 2명으로 하고 여성 의원 50%로 채우고 공천 50%로 채우고 여성 당직자들 다 등용하자고 하면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남자를 여자로 성으로 바꾸는 게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가요? 중요한 거는 양성평등이나 성인지 감수성이나 이런 어떤 것들은 사실은 의식화 교육이거든요. 자기 본능에 위배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업윤리와 공직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서 그걸 가지려면은 계속해서 끊임없는 그 훈련과 교육과 문화적인 부분이
다 같이 함께 맞물려 가야 되는 거거든요. 국회에서는 뭐 성평등 교육을 하고 학교에서는 성평등을 하고 밖에 나가면은 룸사롱이 천지에 깔려 있고 사실 거기서 이 현실과 사회적 거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 하나하나가 의식화된다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되게 힘들어요. 이 젠더 평등이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수술을 하고 그 제도를 고치는데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그 여성계의 목을 늘려서 자기의 지분을 차지하는 거. 저는 이런 의원들이 계속해서 민주당의 지분을 차지하면서 민주당이 정말 그 개혁을 할 수 없고 제대로 갈 수 없게 그 발목을 잡는 그 진짜 제가 볼 때는 굉장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봐요. 저희 그 인재근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인순, 진수희 이런 사람, 진선민가? 네, 이런 부류의 사람들. 능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지분은 많으면서 계속해서 뒤에서 뭔가 상황 정치를 하고 있는 이런 인간들. 저는 이런 인간들이 제발 이제는 세대 교체가 돼서 정말 평범한 여자들, 자기 인생에서 정말 평범하게 보통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산 사람들, 그렇게 해서 삶에서도 인간적으로나 성공한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해서 여성을 대표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런 강단 패미들이 정말 민주당을 지배하면서 이 민주당의 제역을 막지 않게. 남인순 의원이 계속 여자 하잖아요. 정말로 민주당의 여자가 정말 필요하다면요, 남인순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서지영 같은 사람,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일한 사람, 그런 사람이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공천을 받고 민주당의 당직자로 들어와야 민주당이 발전하지 않겠어요? 남인순 같은 사람은 제가 볼 때 정의당에 가는 게 맞아요. 메가라하고 같이 있는 게 맞아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견제해온 의견들을 쭉 몇 년간 보세요. 메갈과 상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자리 잡으면서 권력투쟁을 하면서 내부투쟁하면서 거하겐 조용하면서도 이런 이슈에는 내부 총질하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눈물 팔고 감성 팔고 심파찍을 찍는다. 이러면서 여성계 그 자리만을 요구한다. 저는 제발 좀 이런 사람 퇴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